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클로봇 같이 한번 볼 건데, 지금 이 클로봇이 오늘 20%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게 대체고리수에서부터 추가적으로 갭으로 뛰고 올라가다 보니까 20%의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에 이거예요. 이 중요 구간을 오늘 돌파해내진 못했지만 일단 상방에 대한 힘을 우리가 확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어제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오늘 나와준 거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클로봇을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던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 올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 포인트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일단 열어놔야 됩니까? 지금 사실 이 정도 반등 나왔다고 기뻐하긴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6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수급이 추가적으로 붙어주는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이제 상승이 나왔고 내가 조금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아직 정리하진 않았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닥이 오늘 또 어제 또 엄청 빠졌는데, 그제랑 어제 엄청 빠졌는데 오늘 또 세게 코스닥이 말아 올렸습니다. 14%의 상승이 나왔죠, 코스닥 자체만.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시장이 어떤 특정 종목들 많이 올라갔던 애들만 뭐 빠진다거나 어떠한 이 특징을 보여주지 않고 증시 자체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진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 것처럼 증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저는 ETF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ETF,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을 모르는 개인들이 새롭게 유입이 됐고, 그러면 어떤 특정 종목을 사기보다는 ETF, 여러 가지의 종목이 묶여 있는 ETF 상품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리스크를 잡아내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ETF 물량들, 매집했던 물량들을 던지니까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한 번에 더 강하게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늘의 이 상승은 무엇이었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ETF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ETF 상품을 샀던 거고, 그로 인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오늘도 움직였는가, 그거를 한번 볼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요, 사실 엄청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한 번 더 좀 잔잔한, 우리가 솔직한 말로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100%뭐 확신을 가지는 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조금 눌리거나 이 횡보,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 지루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저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주식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보다 솔직한 말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 또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저는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상치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우리 주주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대비를 또 이번엔 준비해 놔야 될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클로봇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매물에 대한 부분. 자, 상식적인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얘네들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실어놓은 구간이 어디요?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평단이 꺾이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니까 얘는 뭐요?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얘네가 이 하락을 맛보고 있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끝낼까요?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손실 보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을 세력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전이라도 찾고자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차 목표는 세력들의 본전 구간을 따라가는 거. 그게 어디라고요? 65,000원에서 어딥니까? 75,000원 사이. 이 구간까지 일단 바라보고 따라가는 건데, 얘네가 솔직히 웬만하면은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수급이 붙는다. 그럼 우린 더 따라갈 거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클로버 주주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번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뭐가 됐든 간에 원인은 결국에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터지게 된 건데, 결국에 어쨌든 순환매는 돌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순환매가 돌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순환매가 돌면서 어떻게 돼요? 기존의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몰리고 있던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뭐 방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전력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원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로봇 섹터로 순환매가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로봇 섹터에 대한 주목 자체가 컸었지만, 대부분의 작전 세력들이 살아있는 곳이 로봇 섹터이고, 그 중에서도 클로봇이 굉장히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현대차와의 밀접한 협력 관계, 그리고 3월 달에 있을, 이제 3월이 시작이 됐죠. 노란복두법 시행. 이게 결국에는 지금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에 맞게 세력들은 준비해놨던 물량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왜?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에 클로봇이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로봇, 시스템, 물류 자동화의 통합을 클로봇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밸류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클로봇 같은 경우 보호예수 물량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4월 달에 풀리는 이 보호예수 물량이 몇 주? 180만 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은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 구간을 돌파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이 얘네들도 알 수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지정학 리스크가 터졌고 주가가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일단 결국에는 마지막 작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빠르게 시장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고 거래량을 터뜨려야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수급을 붙일 겁니다. 그 타이밍을 우린 이용해서 깔끔하게 고점을 잡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무조건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세력들의 의도가.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최대한 높은 확률로 얘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클로버 대응해 왔다라는 거 우리 주주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클로봇을 뭐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식에 100%라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할애하고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다른 유튜버들 뭐 100% 얼마까지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자, 위에다가 010-845-9501 번호 하나 띄워놨죠.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숫자 3 하나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대한 고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우리 주주님들이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내가 이 자칫 잘못하면 소외감이 크게 들 것 같은데, 나만 이 수익을 또 못 놓칠 것 같은데, 지금 이 하락이 기회일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건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신호를 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 단위의 타점을 문자로 이 신호를 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클로봇 주주님들께 이 선물 한 가지만 좀 나눠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시장의 순환매가 돌면서 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26년도 주도 섹터가 로봇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여파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국내에서 생겼던 흐름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수급이 실제로 몰렸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몰렸던 수급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실체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상승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개미털기 같은 불필요한 구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